이번 주 금요일인 2월 24일은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종결 시점으로 잡은 날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2월 28일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1차 만료 기한이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일주일이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질 것 같은데요. 운명의 일주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핵 심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에 헌재는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을 하겠다. 빨리 이제 끝을 내겠다. 결론을 빨리 내겠다. 이제 그 의지를 밝힌 건데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법정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헌재는 그러면 내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 지금 또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한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출석한 다음에 일정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박근혜 대통령 실제로 헌재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변호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능성을 내비치는 거지.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물어보고 한 얘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출석 자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좀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었고요. 법률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정도의 의미였기 때문에 지금도 뭐 출석할 가능성이 뭐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더구나 출석을 하더라도 날짜는 재판부에서 지정을 하겠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시간을 끌 수 있는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의 목적,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은 현재 헌재 재판관 8인 체제를 무너뜨리고 7인 체제에서 결정을 받아보겠다. 그리고 7인 체제가 되면 그 가운데서 2명 정도를 기각하는 쪽으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질질 끌겠다. 이런 목적인데 어제 이정미 재판관이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이 법정에 나와서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재판부나 소추위원, 국회에 이제 권성동 위원장이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쐐기를 박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신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빚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그 옛날 생각이 좀 하나 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요. 1988년에 50비리 청문회를 할 때 전두환 당시 전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마지막 날 와서 진술을 하고 이제 백담사로 떠나기로 이렇게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당 지도부 합의하고는 관계없이 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퍼부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은 오래전에 군사 쿠데타, 군사 정변으로 대통령직에 오른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해본 적이 사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아마 왕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심지어 방송에 나와서도 이제 본인은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온 국민들을 좀 분노케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단 자기는 좀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박정희 절대 권력자의 딸로서 본인에 대해서 좀 특수한 신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 법정 같은 데 나와서 누구한테 추궁을 받고 신문을 받는다. 이건 도저히 인간적으로, 체질적으로도 아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어제 헌재 재판 소식을 보면서 이제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헌재 재판관 2명의 태도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 이정미 재판관. 어제 그 대단히 단호하지 않았습니까? 그 김평우 변호사인가요?
그 박근혜 대통령 쪽 변호인이 무슨 뭐 당뇨 때문에 또 점심 먹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이 재판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까불지 마라. 대장은 나다.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정미 재판관 물론 이제 평소에 좀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담이지만 이정미 재판관이 고대 80학번이에요. 그리고 1학년 때 이른바 이제 80년 서울의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날이 이제 5월 17일인데 이른바 서울역 회군 사건이 있었던 그날 고대에서 그 서울역까지 학생들끼리 스크럼 짜고 갔던 그런 학생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광화문 사거리에서 최루탄을 맞고 코리아나 호텔로 막 쫓겨가고 뭐 그런 적이 있었고 그 여학생의 활동도 그 뒤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18번 노래를 시키면 18번이 상록수라고 그래요. 물론 뭐 학생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단면에서 그 이정미 재판관의 어떤 성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정미 재판관의 어떤 약점이랄까? 이게 마음이 약하다는 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잘 아는 민변 변호사가 이정미 재판관하고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평가를 하기에 다 좋은데 마음 약한 게 흠이다. 그게 이제 지난 통진당 해산 결정 때 그 이정미 재판관이 그 주심을 맡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 통진당 재판 때 해산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걸로 모두들 봤고 실제로 그렇게 이정미 재판관이 좀 뭔가 암시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9명의 헌재 재판관 가운데서 제일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되는 선배들이 다 그 통진당 해산 쪽으로 가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그리로 이제 쓸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문도 자기가 안 쓰고 다른 재판관이 쓴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면 그게 아니고 굉장히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재판을 이끌어가는 걸 보고 전 감히 이미 헌재 재판관 남아있는 8명 어떤 기류가 형성이 돼 있고 그 형성된 기류가 이정미 재판관의 저 태도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서기석 재판관이 어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헌재 주변에서 가장 걱정하는 탄핵을 혹시 기각할지도 몰라 라고 하면 서기석 조용호 두 재판관을 꼽지 않습니까? 둘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했고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이번 어제가 15차였나 16차였나요? 변론을 하는 동안에 거의 질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질문을 통해서 증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그 성향이나 이런 걸 짐작할 수 있을 텐데 거의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내를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제 서기석 재판관이 그 안종범 밑에서 일하던 행정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미르 K스포츠 재단 그게 경제수석실하고 무슨 관계냐? 왜 그런 걸 경제수석실에서 하느냐? 라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걸 생각해 봤느냐? 이런 식의 이제 따지고 드는 그런 질문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좀 기류가 잡혔구나. 그래서 8대 0으로 저는 그 현재 인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그 과거 어떤 학생 시절에 이러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얘기를 또 이른바 태극기 집회 세력들이 받아가지고 저 성향이 문제다 또 뭐 이렇게 할까봐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은 박근혜 대통령 쪽은 내 얘기만 하고 들어가겠다, 최후 진술만 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인데 헌재에서는 무슨 소리냐, 나오면 신문을 받아야지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뭐 4년 동안 뭐 제대로 된 기자회견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질문도 제대로 안 받고 그러면 처음으로 정말로 제대로 닦이는 그런 광경이 이제 펼쳐질 거고 그러면은 본전도 못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네, 그런데 네. 저는 그래도 출석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어느 그 언론에서 그런 중재안을 냈던데요. 그 국가의 최고
정치 지도자가 뭔가 당하는 모습을 직접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곤란하다면 진술은 공개로 하고 추궁은 신문은 비공개를 해서라도 도대체 왜 이 사태까지 이르렀는지 좀 진술을 남겨놔야 된다. 그러니까 신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도대체 왜 이 국정을 이렇게까지 사유하고 농단했는지를 역사에 기록을 해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논객들이 여러 명 있고요.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이라도 좀 제발 나와서 본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그런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뭐 진실 규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그 진술을 좀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포괄이 돼서 뭐 결론이 나면 변론 종결이 될 것이고요. 그냥 이대로라면 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나온다면 뭐 조금 뒤로 미뤄서 2월 이제 말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헌재가 변론 종결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헌재 변론 종결이 이제 며칠까지 가느냐 싶은데 만일 아까 다 이야기하다시피 잘 안 나오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다 할지라도 한 사나흘 늦출 테고 그 사나흘 늦추는 정도는 3월 13일 8인 체제에서 헌재 결정을 내리는데 아무런 뭐 하자가 없을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5월 9일, 10일이 이제 헌재 아니요 3월 9일, 10일 뭐 이런 정도가 지금 헌재 결정이 나갈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60일 안에 그 대선을 치르게 되고 그러면 5월 9일, 10일 그게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상태죠. 변론 종결이 혹시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해도 2월 27일이나 28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때 최종 변론을 하게 되면 3월 13일 전에 탄핵에 대한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특검 수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차 수사기간 만료가 이달 말 2월 28일입니다. 지금 그런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지금 요청을 했고요. 황교안 총리에게. 지금 그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할 이유는 상당히 지금 많죠. 특검이 이제 애초에 70일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이 이제 엄청나게 방대한 사건입니다. 검찰 수사하다가 이제 특검에서 넘겨받고 이어서 했는데도 지금 국민들 생각에는 지금 한 달이나 됐나? 막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구속됐고요. 뭐 안종범 경제수석 뿐만 아니고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28일 날 특검이 수사를 그만두게 되면 사흘 내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다 넘어와야 됩니다. 수사를 이제 하다 마는 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사실 특검 수사가 좀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도 특검 수사 기간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 시한을 연장한다,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준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그 뒤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그동안 11차례 우리 현대사에서 11차례 특검이 있었는데 대부분 피고가 1명 그리고 기소 내용도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런데 이번은 지금 현재 14명이죠. 구속된 사람이. 그리고 그 범죄 사실, 기소 내용이 굉장히 이제 방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이제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수사의 사실은 핵심이 윤석열을 비롯한 검찰로부터 파견을 받은 검사들이 주축이 돼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2월 28일에 끝나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남아있는 박영수 특검과 4명의 특검보, 달랑 5명이죠. 달랑 5명이 이 많은 사람들의 기소를 유지하고 끝까지 대법원까지 공소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재용 하나만 놓고 봅시다. 아마 재판에 가면 이재용 회장, 부회장이죠. 이회장 부회장의 변호인, 굉장히 화려한 변호사로 수십 명으로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그것만 그런가요? 뭐 최순실을 비롯해 여러 지금 그 쟁쟁한 김기춘, 우병우 이 쟁쟁한 피고인들을 상대로 해서 달랑 4명, 5명의 이 특검이 공소를 유지한다?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파견 나갔던 다시 친정으로 되돌아가는 검찰들이 다시 끝까지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이 통일적인 좀 내용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당장의 그 공소 유지보다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의 연장이 지금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뇌물 공여자로 지금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뇌물을 받은 사람은 더 큰 혐의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특검이 연장이 되면 헌재에서 그 탄핵을 인용을 했다. 그러면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짐 싸서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 수갑을 채워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우리 논리적으로 더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자연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연인이 되고 이재용을 구속했는데 뇌물 준 사람을 구속했는데 받은 사람을 구속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그게 더 자연스럽고 타당하죠. 그렇지 않고 이게 특검이 연장이 안 되거나 특검법이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이 사건이 검찰로 돌아가던데 검찰은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뇌물로 안 본 거죠. 그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정도로 지금 그 최순실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문제를 법리 적용 문제라든지 또 그 김순환 검찰총장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검찰로 넘어간다면 검찰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5월 10일, 5월 9일까지 최대한 질질 끌면서 이 구속의 최종 권한을 다음 차기 정부에 떠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공소 유지 측면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수사 그 외에 다른 뭐 재벌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사실은 하던 특검이 계속 하는 게 맞다. 그게 이제 뭐 상식적으로 그게 옳은데 어쨌든 지금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 권한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권한대행 연장 안 해주겠죠? 어떻게 보세요? 아마 임박해서 결정 28일 임박해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그 태극기 집회,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구호가 이제 특검 해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제 자유한국당, 과거 이제 새누리당 친박 세력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으로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좀 의지하는 지금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당연히 해체해야 된다까지 얘기하는데 특검 수사기간 연장해 주겠습니까? 안 해줄 것 같고요. 황교안 총리도 아마 그 논리에 따라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딱히 지금 야당에서 이제 촉구는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뾰족한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이제 특검은 끝나는 겁니다. 지금 야당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하기 위한 그 개정안, 법률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네. 이게 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단 그 개정안 자체가 국회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넘긴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그 법안을 다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5일 동안 쥐고 있다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사이에 이제 특검은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타깝지만 결정권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단순히 권한대행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총리가 대선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과 계산 이것도 이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수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황교안 총리의 경기도 동창 가까운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안 나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독실한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그 존경하는 어느 목사, 황교안 권한대행이 존경하는 어느 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제가 언제쯤 출마하지 않는다고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그 목사에게 물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말을 전해 들은 이제 그 동기들이 야, 교환이 안 나오려나 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뜯어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황교안 총리와 가까웠던 이 경기도 동문들은 나오기를 지금 많이 바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황교안 총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번 대선에. 하지만 잘 버티고 이번에 하여튼 최대한 그 노력을 하면 대선이 끝난 뒤에 지방선거, 총선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그 여권의 어떤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해달라. 그러면 다음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황 총리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분이 그동안 이제 기득권 세력의 그 큰 흐름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공안검사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걸 법률적으로 어떻게 명분을 만드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법률적 명분을 잘 만들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경기고 출신 대통령을 만들려는 그 친구들의 노력이 눈물겹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앞으로의 일주일 남은 딱 큰 쟁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일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냐 없냐, 조사에 응할 것이냐, 그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뭐 한번 그 조사 일정이 공개됐다는 이유로 한번 그렇게 어긋난 이후에 지금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정말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 자연인 상태에서 대면 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박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래도 호랑이 같은 특검이라도 조사를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 때까지 버티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특검하고 지금 계속 협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쪽,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내세우는 뭐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운가 봐요. 그래서 뭐 비공개로 해야 되고, 그리고 청와대 안에 경내에 들어와서 유민간에 와서 해달라. 신문 시간도 뭐 짧게 하고, 그리고 검사도 한 명만 들어와라. 그리고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니라 참고인 조서를 받게 해달라.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으니 아직도 뭐 협상 중이고 아직 특검이 가타부타 말은 않습니다만 어제 이기철 그 특검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내용을 협상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뭐 청와대는 여전히 하여튼 대면 조사하지 않을 생각인 것 같지만 특검도 처음에 보다는 상당히 뭐랄까 완화됐다 그럴까요? 네. 누그러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재용 회장 구속과 관련돼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구속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해서 이 범죄 혐의, 뇌물을 주고받은 것들을 한번 입증해 보려고 직접 신문을 통해서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네. 준 쪽에서 그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충분히 이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들이 이제 마련이 돼 있다. 그러니 굳이 무리해 가면서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직접 신문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특검이 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도 받겠다고 했다가 이제 받지 않았고요. 네.
마찬가지로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했지만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받겠다 이 얘기는 수사기관이 공정하다라는 이제 전제 하에서 받겠다 한 건데 지금 검찰은 물론이고 이제 특검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 공정성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서 아마 그 조사를 받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그 탄핵 반대 그 세력 집회에서 하는 얘기들을 논리 구조를 가만히 보면 언론이 이른바 종북 세력 좌파들에 장악됐고 그 선동에 의해서 촛불 집회가 일어났고 거기에 이제 검찰, 특검, 헌법재판소가 다 그 선동에 넘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음모론에 의해서 피해를 본 정치 세력으로 남아 있는 것이 본인들한테 정치적으로 더 이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 조사를 이제 받지 않고 뭔가 좀 탄압받는 핍박받는 이제 박정희 딸 이 모습을 마지막까지 연출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헌재와도 싸우고 특검과도 싸우고 뭐 검찰과도 한번 싸웠고요. 뭐 언론과도 마찬가지고 국민을 상대로도 이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달 말에 특검 수사는 끝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3월 13일 이후에 만약에 헌재재판관 7인 체제에서 탄핵안이 기각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살아날 겁니다. 권한을 회복한 박 대통령은 이제 검찰 수사팀을 쏙대밭으로 만들어서 기소를 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죄인은 순순히 오랏줄을 받는 게 순리일 겁니다. 더 정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